day I die. Hey, swing those hips around.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내일 또 많은 경기들이 열립니다. 오늘은 파이널 4 때문에 NBA가 2경기밖에 없었는데 내일은 무려 10게임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치열한 서부 컨퍼런스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 팀들이 덴버 너게츠 정도를 제외하면 다 게임을 치르게 됩니다. 내일 골든스테이트와 피닉스 경기뿐만 아니라 또 내일 순위권 싸움을 펼치고 있는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골든스테이트 팬들에게는 또 죄송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제가 내일 골든스테이트와 피닉스의 경기를 스포티비에서 중계합니다. 제가 중계한 골든스테이트 경기의 승패가 7승 14패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워리어스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일단 첫 번째, 스테픈 커리, 피닉스만 만나면 이번 시즌 때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2024년 11월 30일에 23점을 넣었지만 필드골 소요가 21개나 됐고요. 3점은 30%였습니다. 2024년 12월 28일은 22득점, 그리고 역시나 22점 하기까지는 필드골 22개를 던져야 했고요. 3점은 30.8%였습니다. 피닉스만 만나면 상당히 고전했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 맞대결은 2달 넘게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1월 31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기는 14득점에 3리바운드, 3어시스트, 필드골 35.7%, 3점은 16.7%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피닉스만 만나면 상당히 고전했어요. 19.3득점에 그쳤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5개 이상, 4개 이상이었지만 필드골이 38.6%, 8개 던져서 한 3개 넣는 수준이었고 3점은 27.6%, 상당히 좋지 못했죠. 7개 던져서 2개도 안 들어갔습니다. 유독 피닉스만 만나면 고전했던 스테픈 커리인데, 자, 하지만 지난 경기 스테픈 커리가 단 3점에 그쳤습니다. 필드골도 10%였고 3점 하나에 머물렀었는데 그 휴스턴을 만난 직후에 완전히 수비가 무너져 있는 피닉스가 상대라면 저는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밀고 있는 지론이 있어요. 슈퍼스타는 2경기 연속 부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휴스턴을 만난 직후 상대가 아주 헐거운 수비에 그쳐있는 피닉스라는 점, 그리고 피닉스를 상대로 1년 내내 고전하지는 않을 거다. 지금 피닉스는 그 당시에 비해서 동기부여, 집중력, 목표의식 전부 다 떨어져 있고 팀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피닉스 선즈를 상대로 스테픈 커리가 내일 본인의 등번호만큼 득점을 하고요. 그리고 3점도 5개 이상 집어넣는 빈티지 커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는 브래들리 빌이 빌빌거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9경기 만에 복귀했어요. 그리고 복귀한 이후에 세 번째 경기를 골든스테이트를 상대로 치르게 되는데 4월 5일 보스턴 원정에서는 30분을 뛰었는데 1득점 4리바운드 5어시스트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귀 전을 조진 거죠. 연봉 50밀 넘는 선수가 30분 이상 뛰면서 1득점. 이건 좀 너무했습니다. 자, 그런데 뉴욕 닉스 원정은 좀 괜찮았어요. 34분 뛰면서 16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2개, 어시스트 2개. 이래도 역시나 몸값을 못 해주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경기 감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이 햄스트링이 상당히 민감한 부위잖아요. 두 번째 경기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브래들리 빌이 이상하리만큼 원정보다 홈에서 못합니다. 15.7득점, 3.7리바운드, 3.1어시스트, 필드골 49.1%인데 자유투 많이 흘렸어요. 71.7%.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그냥 놓고 봤을 때는 효율도 괜찮은데 그냥 저 정도면 not bad인데 받는 돈을 감안한다면 브래들리 빌이 50밀이 넘는 금액을 받잖아요. 야, 저 홈 22경기는 용납하기가 쉽진 않죠. 근데 원정에서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28경기 치르면서 평균 18득점, 3.4리바운드, 어시스트 4개, 필드골이 50.1%, 자유투도 무려 13%나 뛰어오릅니다. 84.8%. 그래서 홈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좋지 않고 원정에서 더 나은 성과와 볼륨을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브래들리 빌이 올 시즌 워리어스를 상대로는 3경기가 아니라 2경기만 뛰었습니다. 한 경기는 부상 때문에 뛰지를 못했는데 2경기 평균 24.5점, 그러니까 2경기 도합 49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활약 괜찮은 거죠. 그리고 퍼시픽 디비전을 상대로도 브래들리 빌의 디비전 성적이 괜찮더라고요. 자, 하지만 빌에게 가장 부족한 건 바로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워리어스를 상대로 3경기 내리 잘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더구나 홈이다. 그리고 본인도 햄스트링 부상에서 복귀한 지 3번째 경기밖에 되질 않고
목표의식 딱히 없고 집중력 떨어져 있다면 저는 데빈 부커의 지난 경기 40득점 활약과는 별개로 브래들리 빌은 상당히 빌빌거리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미 버틀러입니다. 저는 버틀러가 내일 경기에서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지미 버틀러가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원했던 행선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아닌 피닉스였죠. 네, 피닉스였고 그런데 결국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골든스테이트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가장 가고 싶었던 팀이 피닉스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 듀란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2년에 110ml 넘는 금액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피닉스 선즈 행을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피닉스가 지미 버틀러를 엄청나게 원하지 않아서 뭐 딜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버틀러가 피닉스 유니폼을 못 입었다 하더라도 피닉스에 대한 나쁜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 지미 버틀러 특유의 경쟁심이 있죠. 그리고 현재 워리어스가 놓인 상황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4위를 치고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6위까지 떨어진 건 결국 지난 휴스턴전 패배가 아주 크게 작용을 했고, 현재 워리어스는 매경기 갈 길이 바쁩니다. 물론 피닉스 만나고 또 샌안토니오 스퍼스 뭐 이런 일정들은 용이하죠. 포틀랜드 원정까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즌 마지막 경기 상대가 LA 클리퍼스이기 때문에 현재 팀이 놓인 상황은 상당히 바쁘죠. 자, 그리고 버틀러는 최근 들어서 득점력이 좀 나빠지긴 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11득점, 19득점, 13득점이니까 사실 뭐 지미 버틀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볼륨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죠. 최근 3경기 도합 득점이 43점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터질 때쯤 됐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내일 피닉스 원정 같은 경우가 지미 버틀러가 무언가를 좀 쇼잉하고 싶어하는, 경쟁심을 내비치고 싶어하는 상당히 좋은 경기 장소이자 대진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버틀러가 25점 이상 넣으면서 팀을 캐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엇갈리는 디비전 성적인데요. 올 시즌 피닉스 선즈는 사실상 봄농구 좌절입니다. 네, 그리고 NBA 역사상 아마도 뭐 가장 위력이 없는 그런 연봉 킹 탑3가 이끌었던 팀이지 않을까, 그런 팀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피닉스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디비전 상대 성적이었어요. 디비전 상대 성적이라 하면 피닉스, 골든스테이트, LA 레이커스, LA 클리퍼스,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킹스까지 이 5팀인데 피닉스가 나머지 4팀을 상대로 거둔 성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9승 5패, 상당히 좋은 성적이죠. 네, 디비전에서는 재미를 봤습니다. 더구나 퍼시픽 디비전은 뭐 좋은 팀들이 질비하잖아요. 성적이 가장 나쁘다는 뭐 피닉스를 빼고 세크라멘토 킹스만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계속 5할 승률 언저리고 퍼시픽 디비전의 경쟁력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9승 5패라면 상당히 집안 싸움은 잘 가져갔다. 그런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반대예요. 4승 10패입니다. 4승 10패. 그러니까 LA 클리퍼스에게는 완전 호구 잡혔고, 세크라멘토에게도 덜미를 잡혔고, 레이커스도 이겼지만 그 전까지는 3연패였고, 퍼시픽 디비전을 상대로는 4승 10패. 완전히 피닉스와는 희비가 엇갈렸죠. 자, 하지만 피닉스는 현재 목적지를 잃어버린 난파선입니다. 듀란트는 뭐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다. 이번 여름에 듀란트는 100% 팀을 떠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마이크 부덴홀저 감독 또 자른다, 뭐 이런 루머 나오고 있습니다. 데빈 부커는 팀에 잔류하기 원하지만 휴스턴 로켓츠로 팔아 넘길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오다 보니까 팀의 뭐 분위기나 기세 자체가 좋을 수가 없죠. 자, 반대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매 경기가 이제 플레이오프입니다. 봄농구는 4월 20일,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일정은 4월 20날에 시작을 하지만 이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비롯한 순위권 경쟁을 펼치는 팀들은 봄농구 스타트 버튼 눌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과 동기부여가 다르다. 팀 전력은 당연히 뭐 워리어스가 훨씬 앞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접전은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정말 일이 바쁘시고 내일 뭐 미팅이 잡혀 있거나 약속이 있으시면 경기 안 보셔도 된다. 내일은 골든스테이트의 10점 차 이상 승리. 그게 뭐 와이어 투 와이어든 아니면 접전으로 가다가 갑자기 점수가 벌어지든 관계없이 최종 점수는 저는 워리어스의 앞자리와 선즈의 앞자리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거는 뭐 예상을 진짜 난사하면서 진짜 뭐 총기를 막 난사하듯이 바바바박 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극도로 정배로 갔어요. 내일 펼쳐지는 4월 9일에 열리는 서부 2위에서 8위 팀 경기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멤피스와 샬럿 경기는 멤피스가 뭐 이길 겁니다. 네, 샬럿은 라멜로 볼도 없고
지금 사람답게 뛰는 선수가 PJ 워싱턴, 그 다음에 마크 윌리엄스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멤피스가 손쉽게 이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미네소타 밀워키. 자, 이 경기가 좀 관건일 것 같지만 미네소타 최근 들어서 경기력 워낙 좋고 밀워키는 반대입니다. 현재 릴라드가 혈전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야니스도 지난 경기 쉬어갔어요. 네, 그렇다면 밀워키가 자체적으로 힘을 빼고 나서진 않겠지만 동기부여 측면에서 다르다. 그리고 100% 전력으로 맞붙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미네소타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 OKC 가장 관심을 모으는 팀들의 대결인데 저는 OKC가 현재 휴스턴 로켓츠에게도 졌고 레이커스와의 홈 맞대결도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팀도 시즌 막판에 긴 연패를 떠안기는 원치 않죠. 네, 그리고 홈에서 열리는 같은 상대와의 2연전이라면 또 첫 경기를 내줬다면 저는 두 번째 경기는 OKC가 그 다음 경기 때 휴식을 주더라도 저는 사활을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OKC가 지금 전력으로 똑같은 팀에게 그것도 자신들의 안방에서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다. 내일은 OKC가 이길 거고 길저스 알렉산더 자유투 파티, 그 다음에 지난 경기 부진했었던 제이덥, 젤런 윌리엄스의 대폭발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와 피닉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든스테이트가 10점 차 이상의 승리를 따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샌안토니오와 클리퍼스. 자, 어떻게 본다면 지금 서부 컨퍼런스에 있는 상위권 팀들이 가장 꺼리는 상대가 저는 LA 클리퍼스일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제프 밴 건디라는 아주 유능한 코치를 모셔오면서 팀의 수비 기조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12세 경기를 놓고 보면 클리퍼스의 진짜 무서운 점은 공격이 돼버렸어요. 주바츠, 그 다음에 노만 파웰, 제임스 하든, 그리고 백투백을 뛰었던 카와이 레너드까지 레너드가 내일 경기에 출전 의심 상태에 놓여있지만 샌안토니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리퍼스가 이긴다. 고로 저는 더 이상 관심 받고 싶지도 않고 예측으로 어그로 끌고 싶지도 않은데 내일 저 5경기는 전부 다 정배당을 바라보겠다. 그나마 좀 난이도가 있는 게 미네소타와 밀워키, 레이커스 OKC지만 저것도 아마 내일 배당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아마 정배당일 거예요. 그래서 5게임 전부 다 저는 안전빵으로 정배당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고로 3위 레이커스만 패배하고 5위부터 8위 팀은 모두 이기면서 또 똑같은 그런 승차를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규 시즌 마지막을 재밌게 끌고 간다. 이렇게 내다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피닉스와 골든스테이트 경기를 중계하고 또 바로 스튜디오 넘어와서 제가 내린 예상과 또 경기 결과와 또 여러 가지 복귀할 만한 것들을 또 리뷰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직관 이벤트 레이커스의 파트너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4월 14일 월요일에 모든 대진과 일정이 발표되면 저희가 딱 이틀 동안만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는 조건 자체는 예약금, 계약금 없고요. 그냥 이스타 비자만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구글 폼을 작성해 주신 분에 한해서 30분을 뽑아서 갈 거니까 많은 응모와 또 신청,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고 저는 대구로 내려가서 가스공사 모비스 중계 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